입니다. 예, 지금 시간이 2019년 6월 23일, 오늘 일요일이고요. 오후 10시 1분입니다. 음, 작년 5월 8일 기준으로 법인이 생겼는데, 1년, 한 달 정도? 예, 1년하고, 한 달 조금 지났어요. 이제 어느 정도, 예, 결과물이 하나씩 하나씩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너무 바빠서, 예, 토요일, 일요일 이틀 동안 하루 종일 뭔가를 정리를 하고 있느냐고, 예, 아무것도 보질 못했어요. 사실은 볼 시간이 없는 거죠. 오르면 오르나 보다. 그리고 내리면 내리나 보다. 그렇게 보고 있지 뭔가를 집중해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음,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그 눈앞에 보이는, 그러니까 눈앞에서 막 움직이는 그런 일시적인 현상에 대해서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면 전략을 세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는 그런 순간적인 흐름에 대해서 움직이는 거는 보통 이제 임시 방편? 예, 그러니까 이제 대응에 대한 부분이고, 전략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그런 게 아니라 조금 더 호흡이 좀 길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분봉 단위에서는 사실 전략을 세우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분봉을 가지고 거래를 해서 돈을 벌지 못한다? 그건 절대 아니겠죠. 오히려 분봉으로 거래를 해서 훨씬 많은 돈을 벌 거예요. 상승장에서, 예, 분봉으로 거래를 한다는 거는 굉장히 많은 거래 횟수가 나온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니까. 근데 그게 확실히 좋은 거냐? 라고 질문을 받는다면, 아, 꼭 그렇게 생각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왜냐면 분봉 안에서 대응할 수 있는 논리를 만든다라는 게 너무 시간적으로 짧기 때문에, 예,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작년 11월 달 같이 막 월봉에서 반토막 가까이 빠지는, 예, 50% 가까이 빠졌잖아요. 그렇게 빠지는 상황에서 과연 분봉을 보는 게 의미가 있느냐? 한번 생각해 볼 문제겠죠. 그래서 거래를 세우실 때 진입은 분봉을 보시면 훨씬 더 정교하실 거고요. 다만 전략은 분봉 단위가 아닌 적어도 일봉 이상, 일봉 이상의 상황을 좀 보시고 어, 판단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건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인 거죠. 예.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분봉이라는 걸 가지고 어떤 매매 기법을 만들었을 때 그 매매 기법을 일반화 하시기는 굉장히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일반화가 되기엔 너무 대응 논리가 부족해요. 그래서 잘 될 때는 정말 잘 되지만, 예, 한번 잘못되면 전혀 대응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빠질 수도 있다는 점을 좀 감안하시고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그 내부에서 두 가지 업무를 나눠서 하고 있죠. 하나는 모바일 띵글을 만들고 있고, 또 하나는 PC용 띵글을 만들고 있는데,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건 업비트를 테스트를 하고 있죠. 업비트를 테스트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바이낸스하고 비트파이넥스 같은 경우에 API를 붙일 수 있는지, 만약에 붙인다면, 어떤 이슈가 발생하는지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서, 만약에 붙일 수 있는 환경이 된다면, 순차적으로 계속 붙여 나갈 생각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트레이딩 뷰를 띵글이 대체할 수도 있겠죠. 지금 빗썸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12시 기준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12시 기준. 그래서 12시 기준의 차트로 보면 9시 기준으로 보는 차트보다 정교함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어떻게 메꿀 건지가 사실 이슈가 되는데, 빗썸을 9시 기준으로 바꾸려면 너무 이슈가 커요. 지금 상태에서는. 예, 너무 고려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게 아니라, 예, 기술적으로 확인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고요. 예, 그리고 정치적인 이슈도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정치적인 이슈를 해결하기 어렵다면, 예, 기술적으로 가능해도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일부나마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이 해외 거래소를 붙이는 거죠. 해외 거래소를 붙이면 훨씬 더 좀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말씀드렸다시피 띵글에는 트레이딩 뷰가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니까요. 띵글에서 약간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부분들은 트뷰를 통해서 어쨌든 보조적으로 해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PC 쪽은 계속 해외 거래소 붙이는 부분을 검토를 해 나갈 거고요. 어떤 분이 전체 화면 되냐고, 전체 화면 지원할 겁니다. 그러니까 PC 버전은 세 가지 사이즈를 지원을 하는데요. 여러분이 지금 쓰는 게 1 사이즈, 제일 작은 거. 그 다음에 지금보다 한 40% 정도 사이즈가 거의 커지는 이제 2 사이즈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체 화면으로 되는 3 사이즈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즈도 상황에 맞게 쓰실 수 있게 제공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기능적인 부분들은 계속 일정 시간 간격으로 조금씩 고도화를 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좀 기다리시면서 학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PC 버전 중에 주식 쪽은 코스피, 그다음에 코스피 200, 코스닥 같은 이제 지수를 넣는 그런 부분이 검토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이즈 크게 두 가지가 이슈죠. 그리고 이제 차트 속의 기능들, 수평선, 수직선 긋는 거 그런 기능들이 들어가야죠. 동시에 여러 가지 봉을 지원하는 건 아직은 안 돼요. 그거는 지원을 못하는 게 아니라 통신을 해야 되잖아요. 키움증권 API를 통해서 통신을 하는데 여러 봉을 동시에 그리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결 방안이 생기기 전까지는 한 번에 여러 종류의 봉을 띄우는 거는 일단은 지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루션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거는 많은 기능을 제공하는 게 아니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야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 종류의 봉 차트를 띄우는 부분은 아직은 더 검토가 진행이 되어야 한다는 게 입장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주식 쪽은 어, 여러 사이즈의 화면을 지원하는 거, 그 다음에 지수 지원하는 거, 그 다음에 차트 안의 기능들, 수평, 수직선, 그런 선긋기 기능을 지원하는 게 일단은 가장 시급하게 되어야 될 부분이고요. 코인 쪽은 거래소를 붙이는 거. 거래소를 붙이는 부분이 가장 시급한 부분이죠. 프로그램을 실행하시면 약간의 그런 딜레이 같은 게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실행됐는데 작동하기까지 약간의 시간이 걸려요. 예. 그런 부분은 데이터를 불러와가지고 차트를 그리는 거라서 데이터를 불러오는 시간 동안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불러오는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여러분 PC에 데이터를 다 저장해 놓고 차트를 그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호출을 해서 데이터를 받은 다음에 차트를 그리기 때문에 그 시간만큼 이제 딜레이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지난주에 얘기했던 업비트 부분, 그죠? 업비트 관심 종목을 불러올 때 한 번에 불러오는 게 아니라 하나 이렇게 불러오는 구조로 업빗이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관심 종목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그 부분도 사실은 내부적으로 검토가 좀 필요합니다. 예. 근데 붙이는 건 지장이 없고요. 이제 얼만큼 사람들 눈에 티 안 나게 데이터를 빨리 불러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붙여보면서 고민을 해봐야겠죠. 모바일 띵글은 지금 테스트하고 있고요. 계획은 7월 5일까지 프로그 자체에서 테스트를 해서 버그 수정을 하는 게 목표고요. 오늘이 23일이니까 대략 한 12일 정도 기간 동안에 계속 수정 작업을 해서 7월 5일이나 6일 사이에 조합원만 대상으로 테스트를 해보려고 일단은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 시간이 맞는다 그러면 이제 현재 저희가 조합원이 제가 지금 계속 그 이체하신 내역을 계속 훑어보고 있는데 가끔 동명이인이 한 사람으로 체크가 돼가지고 오류가 나는 것들이 나타나요. 지금 두 건이거든요. 한 건은 공부는 인생님과 찬이님이 그랬고 이번에도 서울 드록바님하고 그 다음에 에스커님인가? 그분이 또 이름이 똑같으세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하나하나 찾아가지고 이제 비교하느냐고. 근데 저희가 조합원이 214명이에요. 현재 기준으로. 그러면 이제 214명 기준으로 가입을 받고 그분들만 대상으로 회원 가입을 받은 다음에 내부 테스트를 2차로 진행을 하는 거죠. 조합원들만 대상으로. 그래서 한 2주 정도 계속 테스트를 하면서 버그를 좀 잡고요. 그래서 충분히 좀 어느 정도 개선이 됐다라고 판단이 되면 지금 일정으로는 7월 20일 정도부터 그랜드 오픈을 하려고 일단은 계획은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앱은 좀 써봤고요. 예, 이미 받았기 때문에 써봤는데 화면 쪽은 큰 이슈는 없어요. 예, 근데 아직 디테일은 가다듬어야 될 게 꽤 많고요. 예, 화면상으로 구현되는 거는 예, 충분히 완성도가 있게 나온 상태라서 나름 일단 가능성은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오픈까지는 크게 이슈가 되지는 않을 것 같고 예, 다만 이제 버그가 어느 정도 나오느냐가 이슈가 될 거잖아요. 그래서 버그의 빈도만 그렇게 크지 않다면 예, 7월이 가기 전에 정식 오픈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제 조합원으로 등록되어 계신 분들은 본인이 띈 글을 다른 분들에게 판매하셔도 되는 상황이 오는 거겠죠. 자, 이 띵글에 대한 간단한 설명은 예,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요. 비트 얘기를 좀 잠시 해볼까요? 이건 주식이고, 그죠? 주식이고, 이게 비트네요. 자, 오늘이 며칠인가요? 오늘이 며칠인가요? 오늘은 2019년 6월 23일이죠. 그럼 오늘이 넘어가면 7일이 남았어요. 이번 달은. 그죠? 이번 달은 7일이 남았습니다. 7일이. 그럼 이번 주는요? 이번 주는 00시 기준으로 하면 1시간 42분. 1시간 42분이 남았고 09시 기준으로 하면 한 11시간 정도 남은 거죠. 분석을 할 때 가장 편리하게 하는 방법은 음이냐 양이냐만 판단하시면 돼요. 음이냐 양이냐. 그럼 월봉은 지금 예, 비트는 양의 형태입니다. 양의 형태를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뭐 아직까지 큰 이슈는 없는 거죠. 이게 7거래일 안에 뭐 왕창 음봉으로 쏟아진다면 할 말이 없겠지만 뭐 그런 게 아니라면 예, 대세는 그다지 지장이 없는 거예요. 오늘 같은 흐름은. 자, 이걸 미래로 보면 자, 미래를 보겠습니다. 자, 무슨 생각이 드세요?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이걸 보고 드시는 생각. 이게 비트코인 월봉입니다. 월봉. 원화. 무슨 생각 드세요? 예, 열렸죠. 아래는 닫아놨어요. 예, 아래는 닫았고 위는 열었어요. 1,400만 원 위까지 간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1,400만 원 이상까지 가고 싶다는 얘기예요. 예. 그럼 저라면 안 팔아요. 저라면 안 팔 것 같아요. 이 가격을 지켜준다 그러면 팔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팔아야 될. 그러니까 여기서 왔다리 하면서 횡보만 한다. 그럼 팔 필요 없는 거죠. 왜? 그러면 1,400만 원 이상으로 갈 거니까. 팔아야 될 이유 있나요? 예, 월봉은 없습니다. 월봉은 전혀 팔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제 이 상황에서 분봉을 보고 이게 하락장이에요? 그러면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죠?
하락과 하락 추세와 하락장은 다른 개념이잖아요. 하락은 내려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락장은 내려간다가 아니라 계속 내려갈 거라는 거죠. 하락은 그냥 지금 내려가고 있는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하락장은 지금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내려갈 거라는 거죠. 그리고 하락 추세는 지금이 오르건 내리건 상관없이 내려갈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얼핏 보면 말장난 같지만 명확하게 표현을 해야 돼요. 지금 하락합니다 하고 이게 하락 추세다 하고 그죠? 이게 하락장이다 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까 월봉으로 보면 지금은 상승장이죠. 예. 지금 이 구조대로 간다면 2달에서 3달 정도가 상승 추세예요. 앞으로. 예. 2에서 3개월 정도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상승 추세가 끝나기까지 한 2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웬만한 가격 경쟁력이 있다면 예, 막 공격적으로 매도를 해야 될 이유는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 월 초에서 월 말로 가면 봉을 시가 기준이 아니라 미래 기준으로 놓고 보시면 이게 지금 다음 달에 지지는 어디에 있고 저항은 어디에 있는 건지 그리고 지금 가격이 빠지면 지지 위치와 저항 위치가 어떻게 변하는지 가격이 오르면 지지 위치와 저항 위치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계속 모니터링 해보시면 그래서 시뮬레이션이 필요하구나 라는 걸 아시게 될 거예요. 다음 달 시가가 지집니다. 그죠? 물론 이번 달에 썼어요. 이번 달에 썼기 때문에 강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저항은 없어. 저항은 1,492만 원 정도 가야 저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갈 수 있는 환경이라는 거예요. 감안하시고요. 이건 주봉이에요. 주봉에서 중요한 건 뭘까요? 여러분들은 주봉에서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현재 주봉에서 중요한 거. 뭘까요? 뭐를 보고 있어야 될까요? 월봉은 위가 열린 걸 알고 있어. 그죠? 월봉은 위가 열렸어요. 그럼 주봉은 뭘 봐야 돼요? 주봉에서 보셔야 되는 거. 아니요. 아니요. 주봉이 문제가 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주봉에서 문제가 되는 거 한 가지. 그게 뭘까? 그게 뭘까요? 그게 뭐 같습니까? 현우님이 굉장히 가까이 보신 거예요. 예. 매트릭스. 자, 매트릭스를 보면 다음 주가 영구간이야. 보이세요? 다음 주가 영구간이에요. 고가를 잘 보시면 앞으로 5주 동안에 딱 다음 주만 영구간이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고투를 들 수 있는 시간이 다음 주라는 얘기죠. 지금은
시간상으로는 하락이에요. 주봉은 시간상으로 하락이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올리는 건 누구예요? 월봉이 올리는 거지. 월봉이 주봉이 내리려고 했더니 월봉 지지가 딱 막았잖아요. 그리고 월봉이 확 들어 올렸죠. 그러니까 주봉이 내려가다가 양봉으로 변했어요. 근데 문제는 주봉은 1구간에서 상승하는 거잖아요. 0구간에서 상승하는 게 아니에요. 1구간에서 상승하는 거기 때문에 전봉의 저점을 깨거나 전봉의 고점을 넘지 못하면 계속 이상한 최저가 모드 형태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1구간에서 상승할 때는 아랫꼬리가 긴 양봉 아니면 장대 양봉의 형태로 가야 안전해요. 그래서 지금 비트의 모습은 아랫꼬리가 긴 양봉이 아닌 장대 양봉의 형태를 취하고 있죠. 왜 그래요? 저가를 방어하기 위해서. 예, 전봉의 저가를 깨면 최저가 모드가 되니까 전봉의 저가를 깨지 않도록 종가와 저가의 거리를 멀리 두는 형태의 봉을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 금요일이에요. 이건 영영시 기준이잖아요. 국내 차트고 비싼 거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1시간 반 정도만 버텨주면 지금 상태의 차트는 온전하게 마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만들어진 고가를 다음 주에 넘어야 돼. 그래야 고투가 위로 가죠. 그죠? 동의하세요? 지금까지는 주봉이 월봉을 눌렀다고요. 그죠? 이번 달만 보면 초기에 주봉이 월봉의 지지까지 눌러버렸고 반대로 월봉의 지지에서 들어 올렸는데 월봉은 들어 올렸지만 주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락 주기 안에 있기 때문에 하락 주기 안에서 상승을 하려면 장대 양봉을 그린다. 그리고 다음 주가 고투는 0구간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 만들어진 고점을 넘어야 주봉도 상승 힘이 생긴다. 이미 저항은 없어요. 주봉은 저항이 없습니다. 생각하신 것보다 강한 저항이 전혀 없기 때문에 월봉에서 누르는 저항, 주봉에서 누르는 저항은 없어요. 단지 시간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대로 끝나면 얼마든지 상승으로 다시 회귀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 나쁘게 생각 안 해요.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전혀 나쁜 생각이 없습니다. 보지도 않아요, 솔직히. 그냥 제가 궁금한 건 이대로 끝나느냐. 더 오른다? 그런 건 관심 없는 거죠. 오르는 건 다음 주에 올라도 돼요. 뭐가 필요해요? 이번 주 고가랑 종가 사이가 되도록 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지. 나머지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가격을 핸들링하는 주체는 굳이 5%, 4%, 8% 이렇게 올릴 게 아니라 그냥 옆으로 계속 횡보하면서 시간만 하루 종일 때우다가 하루 종일 때우다가 그냥 종가랑 고가랑 가까이에서만 마무리해주면 너무 고맙다는 거죠. 지금 비트코인을 바라보고 있는 입장은 그렇습니다. 괜찮아 보여요. 아직은 아직은 그렇게 나쁘지 않다. 일봉은 뭐 십자죠. 십자봉입니다. 십자봉.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근데 보시면 월봉과 추봉은 양봉이에요. 양봉. 아직도 굉장히 강한 양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일봉상 뭐 순간적인 하락이 온다고 해도 그 여파가 아직은 크게 미치기에는 부족함이 있어 보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설명이 됐죠. 이더리움 월봉 보겠습니다. 보세요. 똑같죠? 다음 달 시가가 지지고 이제 다음 달 되면 목표가는 42만 5천 원까지 되겠습니다. 주봉 양봉 잘 그리고 있어요. 잘 그리고 있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얘는 일봉도 좋아요.
됐고요. 리플. 이 리플은 거래시님이 좋아하시는 거죠? 자, 이제 상승 추세에 들어가요. 다음 달에. 리플은 이제 다음 달에 상승 추세에 들어가는데 한 석 달짜리 되겠습니다. 석 달짜리. 이번 달에 고가만 깨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고가가 577원인데, 예, 그것만 이제 넘어가면 한바탕 쏘지 않을까요? 충분히 갈 수 있어요. 1,800원? 예, 못 들은 걸로 하십시오. 예, 수급선의 위치는 1,800원에 있습니다. 지금 548원이니까 1,800원이면 꽤, 꽤 머네요. 예,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갈 수 있는 에너지가 쌓여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달은 그렇고 다음 달에는 한번 이대로만 잘 마감해주면 시도해보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네요. 예, 주봉도 무리 없이 장대 양봉 내놨고요. 예, 일봉은 이제 수급선을 벗어났으니까 예, 일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봉이나 월봉은 아직까지는 뭐 무리 없는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예, 일봉만 이제 장대 양봉 뒤에 되돌림이 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요거는 이제 이오스인데요. 지금도 지지 밑에에 있어요. 예, 지금도 지지 밑에 있는 모양새죠. 볼까요? 지금 강한 저항이 없어요. 월봉에서 지금 가격에서도 강한 저항은 없고 지지가 8,900원, 그 다음에 7,822원 정도의 지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지금 저항이라고 할 수 있는 게 9,570원 정도 되니까요. 만약에 이대로 이번 달 끝나면 다음 달 9,570원 가면 다 털어야 됩니다. 저라면 9,570원 정도 가면 털 것 같아요. 그러면 8,057원에 사서 9,570원에 팔면 1,500원 정도. 예. 그쵸? 1,500원 정도 이익이니까 나쁜 수익은 아니겠죠. 그렇게 보입니다. 이거는 이제 원화로 봤을 때 그런 거죠. 원화로. 현재 주봉은 십자죠. 요거보단 조금 더 올랐으면 좋겠어요. 예. 조금 더 올랐으면 좋겠고, 예, 조금 더 올랐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매트릭스를 이렇게 보시면, 이제 영구간이 와요. 영구간이 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의 고가를 이제 다음 주에 넘으면, 본격적으로 이제 상승의 형태를 갖추게 되겠죠. 그래서 중요한 건 되도록이면 주봉이 양봉으로 마감을 해 주집사 하는 거죠. 그래야 다음 주에 이번 주 고가를 넘고 이번 주에 고가를 넘으면 이제 조금 더 힘을 받겠죠. 월봉이 이제 양봉을 낼 거냐 말 거냐가 이제 다음 주에 결정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 주에 고가를 넘어간다 그러면 월봉은 훨씬 더 힘을 낼 거예요. 그렇고요. 뭐 일봉은 그런 면에선 뭐 별로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일이 되면 이렇게
지지선들이 쫙 깔립니다. 그러니까 오늘만 잘 버텨주면 내일은 오늘보다는 조금 더 수월한 환경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라이트코인. 라이트코인은 부럽죠. 예. 이렇게 올랐는데도 지지 빵빵해요. 지금 목표가는 19만 7천 원까지. 그럼 뭐 너무 좋죠, 라이트코인. 예. 좋아요. 아직까지의 흐름은 뭐 그렇게 나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케. 뭐 일봉은 뭐 날라가네요. 이 와중에 왜 이렇게 많이 올라요? 부럽네. 주봉. 예, 주봉도 양봉이고, 그렇죠? 월봉도 양봉이고, 다음 달 지지가 있죠. 예, 지지가 있는 상태입니다. 좋네요. 그러니까 현재 가격으로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장은 다 좋은 상태라고 보여져요. 예. 그러니까 정말로 뭔가 악재가 빵빵하게 떠가지고 장을 무너뜨리지 않는 한은 지금의 상태는 아직까지는 좋은 상태로 보여진다라고 생각이 돼요. 최소한 앞으로 두 달, 예, 두 달 정도는 그러니까 7월, 8월 정도까지는 아마 여파가 있을 거예요. 그 얘기는 떨어뜨린다고 해도 뭔가 이게 반등의 과정을 계속 거쳐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8월 이후에는 9월 달 되면 또 조심해야죠. 9월 달 이후부터는 좀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7월, 8월까지는 어쨌든 음봉이 나더라도 되돌림을 만들면서 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뭐 조정시 매수 전략을 가져가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전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 봤죠? 어, 이거는 제가 띵글 테스트 한다고 별 의미는 없습니다. 이게 뭐 큰 의미가 있어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예, 실제로 사면 수익이 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진짜 돈을 넣어보고 테스트를 하는 거죠. 아직 큰 돈을 넣고 굴리는 단계는 아니라서 그냥 참고 삼아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산환황을 이렇게 눌러보면 지금은 한 5.25% 정도 됩니다. 5.25% 정도 되고 거래 내역을 보면 거래 내역이 없죠. 없는데 미체결 이렇게 놓고 90일 보면 여기 써 있죠. 잘 보시면 예, 제가 이거 확대가 되나요? 확대를 어떻게 하지? 여기 보시면 예, 1170원에 예, 실제로 걸어 놓은 게 있어요. 예. 그러니까 아무 생각이 없는 거죠. 지금 단계에서는 그냥 일단은 만약에 이번 주에 주봉이 음봉으로 끝났다. 그러면 이제 전략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음, 근데 그게 아니라면 일단은 지금 목표는 한 만원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만원 정도를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뭔가 안 좋아지는 상황이 와서 예, 이제 주봉이라든가 이런 환경들이 완전히 바뀌면 예, 그때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전략을 바꿔야겠죠. 예, 단순하게 돈을 벌겠다라는 그런 욕심만 갖는 게 아니라 또 잘못되면 잘못된 대로 대응을 해야 되니까요. 예, 그래서
지금 가상화폐의 흐름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가격은 충분히 비싸진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격에서 매수를 하신다. 그건 그리 좋은 방법은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격들이 어떻게 움직이냐는 사실 관심이 아니라는 건 살 생각도 팔 생각도 없다는 거지. 지금 상태에서 무조건 위로 간다 이런 의미는 아닌 거죠. 그리고 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매수하신 분도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매수한 가격이 8,057원이니까 어쨌든 지금 상태에서 하락이 온다고 해도 8,057원 아래로만 안 빠진다 그러면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는 기회는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수익을 담보로 해서 홀딩을 하는 거지, 이 상황이 정말 좋아서 아니면 무조건 돈을 벌 거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홀딩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하시고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게 주식이죠. 주식인데 주식은 5거래일 남은 거죠. 네, 5거래일. 주말은 쉬니까요. 지수는 그대로 끝났으니까 만약에 레버리지 기준으로 보면 이렇게 보시면요. 이게 이제 지금은 지수를 대체해서 볼 수 있는 종목이 레버리지니까요. 그냥 레버리지를 보면 이걸 이제 미래로 해서 보면 예. 다음 달 시가부터 누르죠. 예, 다음 달 이제 시가부터 누르게 되고요. 지지는 11,983원 정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올라가려면 위로 갔다가 저항 얻어맞고 밑으로 가서 11,930원대까지 내려갔다가 감아 올리면 그때 위로 갈 수 있는 거죠. 지금 상태의 차트로는 다음 달에 조정을 받아야 되는 형태고요. 그다음에 당장 다음 주만 보면 저항은 없고 지지는 12,370원, 거기 무너지면 11,986원 정도. 예, 그렇게 해서 이게 좀 아래 꼬리를 쭉 그렸다가 딱 감아 올려야 되는 그런 형태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태에선 사실은 조정할 때 매수해 보는 게 필요하죠. 예. 일봉은 꼈어요. 예. 이도저도 아닌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태로 보면 먼저 조정을 하겠다는 거죠. 이런 차트는 먼저 조정을 했다가 그 다음에 감아 올리는 그런 유형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자,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종목은 삼성생명입니다. 삼성생명. 예, 삼성생명은 이렇게 돼 있는데 아직도 지지가 강하게 발달한 거는 아니에요. 이게 지금 지지는 조금 부족해요. 그러니까 이 구조를 전에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이제 바닥에서 음봉을 찍는 경우와 바닥에서 양봉을 찍는 경우가 다르다. 바닥에서 양봉을 찍으면 이제 그 다음 봉에서 양봉의 시가 정도가 매수 전략이 되고, 바닥에서 음봉을 찍으면 그 다음 봉이 양봉을 만드는지 확인해야 되고, 그 양봉의 시가가 그 다음 봉에서 매수의 기준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봉을 가지고 접근하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로 그 봉 중에 양봉의 형태가 아랫꼬리가 긴 양봉인 경우와 아랫꼬리가 없는 양봉인 경우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아랫꼬리가 긴 양봉의 경우에는 시가가 매수의 기준이 되지만, 아랫꼬리가 없는 양봉의 경우에는 시가까지 오면 전봉의 저가가 너무 쉽게 무너지기 때문에 보통 시가가 아니고 그냥 P차트에 지지에서 매수를 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러니까 P차트 지지에서 매수를 할 수 있도록
지지가 올라와 있어야 되는데 지금의 삼성생명의 경우에는 지지가 충분히 올라와 있지 않아요. 예, 그래서 이런 구조면 이것도 저것도 아닌 거죠. 이건 저항이 크게 발달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지지가 크게 발달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자, 주봉을 보면 지난주는 음봉이 낮지만 어쨌든 지지가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상태는 T3 지지만 사용한 상태고요. 아직도 T4와 T5 지지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하락이 이겼다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해볼만 해요. 예. 그래서 만약에 다음 주에 주봉 지지를 받고 상승하는 결과가 나오면 결국에는 지난주에 만들어진 고점이 월봉의 고점인데 그 가까이에만 마무리 시켜준다면 그 다음 달에 6월 달에 고점을 넘기 쉬운 구조를 만들어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 주에 관찰해야 될 건 얼마큼 지난주 고점에 가까이 끝내주느냐. 그 부분이 관건이 됩니다. 짧게 보지 않고 있어요. 일단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짧게 보고 접근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지켜보는 게 일이죠. 아마 사실 이런 매매 방법을 접근하시는 분들이 가장 힘든 건 지겨움일 거예요. 지겨움. 예. 그러니까 돈을 벌려고 기법을 배우고 공부를 하는데 이거는 돈을 벌 생각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방법은 돈을 벌 생각이 별로 없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방법에 접근하는 사람들은 지겨움을 느끼는 거죠. 돈을 벌겠다가 아니라 돈을 관리하겠다가 목표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당장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돈을 효율적으로 계속 관리해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익을 내고 나오는 게 목표가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애초부터 이익만을 내는 게 목표가 아닌 거예요. 내가 가진 돈을 큰 데미지를 입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 관리를 하면서 적정한 상황에서 수익을 내고 나오는 게 목표인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전략들이 돈을 관리하는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 접근해가지고 바로바로 피드백을 얻어서 돈을 벌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에는 그다지 부합하지 않는 부분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이게 익숙해지면, 그죠? 익숙해지면 이제 어느 때 공격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도 조금씩 조금씩 이제 체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축구라는 스포츠를 보면 공격을 굉장히 많이 해서 골을 많이 넣어서 이기는 유형의 축구도 있지만 정말 수비를 탄탄하게 해서 골을 먹지 않고 경기를 풀어가는 그런 유형의 전술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무리뉴 감독 같은 경우에는 정말 수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형의 감독 중 한 명이죠. 이 분석 방법, 그러니까 이제 프로고 차트라고 불리는 이 분석 방법은 대부분 수비에 치중을 합니다. 공격보다는 수비에 굉장히 치중되어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수비 축구는 재미가 없어요. 실제로 수비하는 축구는 재미가 없듯이 이렇게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투자는 사실은 굉장히 재미가 없는
그런 유형의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정말로 신기한 건 그냥 오랫동안 내버려둬도 생각보다는 데미지가 적어요. 우리가 돈을 벌려고 달려들었을 때에 받는 그런 데미지보다 훨씬 더 적은 데미지를 받으면서 투자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락이나 상승이나 그런 것들이 반복이 되더라도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거나 아니면 막 공포를 느끼거나 막 괴롭거나 이런 상황들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짧거나 아니면 적거나 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제가 바라보는 입장은요, 기본적으로 투자자라는 사람들은 나름 현명함을 지니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게 제가 기본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에 대한 시선이에요. 예, 사람들은 충분히 투자할 수 있는 현명함과 그리고 자질을 어느 정도는 갖추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자기를 컨트롤하지 못하기 때문에 잘못된 거래를 반복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성인이 된 사람들은 투자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소양이나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갖춰져 있다고 보는데 실제로 이 시장은 사람들에게 그런 기본적인 자질을 발휘할 수 없도록 만드는 거죠. 조급하게 만들고 공포심을 갖게 만들고 환희를 갖게 만들어서 제대로 된 의사결정을 내리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잘못된 의사결정 방법, 그 다음에 잘못된 심리에 의해서 멘탈이 흔들리는 것, 그런 것들을 제거해 보자는 거죠. 그런 것들을 덜어내면 정말로 그 투자자가 원래 가지고 있던 그런 정신 상태를 온전하게 유지하면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기대하는 거예요. 이 방법이 옳다가 아니라 이 방법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파하는 거죠. 이 방법으로 돈을 많이 벌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파하는 게 아니라 이 방법을 통해 보다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거라고 믿기 때문에 전파하는 거예요. 이 방법을 쓰지 않는다고 해서 이 방법이 아니라고 해서 더 나은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보장은 없어요. 훨씬 더 나은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건 다른 방법에 비해 나은 게 아니라 다른 방법과 다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비교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남들의 쓰는 방법보다 나은 걸 만든 게 아니라 남들이 쓰는 방법과 다른 걸 만든 거예요. 왜냐하면 수익이 목표가 아니라 투자자의 생각을 핸들링하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다른 거죠. 기본적으로 접근 방법이 전혀 다른 거예요. 목표가 시장에 있는 게 아니라 목표가 투자자에 있기 때문에. 83,933원이 제 단가인데 지금 83,000원이에요. 그러면 933원에다가 그 다음에 0.25% 아니죠? 저는 예전에 샀으니까 0.3% 세금에 수수료가 붙은 게 제 손실이겠죠. 근데 생각한 것보단 크진 않아요. 지금 손실이 2%는 안 되겠죠. 900원이면 한 1%에다가 세금이랑 수수료 합해도 한 1.5% 내외라고 생각해요. 지금 손실이. 그러니까 제가 이 종목을
보유하기 시작한 건 2달인데요. 2달. 2달째인데, 그쵸? 제가 4월 달에 샀으니까. 아직까지 2%도 안 되는 손실로 유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을 게 없잖아요. 2% 손실 났다고 뭐 하늘이 무너지거나 뭐 그런 일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활하는 건 그대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살아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거래하면서 겪는 고통은 이런 유형이 아니에요. 막 30% 빠지고 50% 빠지고 어떤 사람은 막 70% 빠지고 막 그래요. 예. 그러니까 본인들이 사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도 모르고 사는 거죠.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희망만 보고 있는 거예요. 아, 이러면서 희망회로만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정작 안 좋은 일이 발생하면 아무런 대응도 못하는 거죠. 그런 문제를 해결해 가셔야 됩니다. 앞으로. 예. 그러기 위해 띵글이 존재하는 거죠. 띵글의 존재 이유는 그런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모르는 전략, 여러분들이 모르는 시나리오는 예, 띵글을 가진 다른 사용자로부터 얻으시면 돼요. 어, 지금 주주는 51명, 조합원은 현재 파악된 건 214명입니다. 예, 중복 계산하면 지금 현재는 한 260명이 넘는 사용자가 존재하는 거예요. 띵글을 사용하는 사용자가 260명이 넘는 거죠. 오픈하는 순간에 이미 260명이 넘는 사용자가 존재합니다. 예. 그러면 그분들 사이에서만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도 상당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예. 그냥 궁금하면 올려주세요. 그러면 캡처 떠가지고 착착착착 올라가는 거죠. 이제 앞으로 그렇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저 어떤 종목 궁금해요. 어떤 종목을 보고 싶어요. 그러면 그대로 캡처 떠서 올라가요. 그대로 캡처 써서 채팅창에 다이렉트로 올라가는 거죠. 뭐 언어적으로 표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 언어적으로 표현하면 그게 자문행위라고 본다 그랬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되지 않으려면 그냥 어떻게 대우가 아니라 차트 보고 싶어요잖아요. 그냥 우리는 표현 방법이 그런 거예요. 지금 현재 차트는 어떻게 생겼나요? 이건 자문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딱 캡처 떠서 탁 올라가는 거죠. 캡처 떠서 탁. 예. 이제 굉장히 좋은 환경이 되는 거예요. 어, 모바일 버전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궁금한 분들은 그냥 카톡에서 질문 한 번만 해도 정달님이 딱 캡처 떠서 바로바로 종목을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고 지금 상황은 이렇게 대응하면 되겠구나. 근데 본인 생각은 그런 거고 다른 사람은 또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서로 의견을 가지고 토론도 해보고 이야기도 나눠보고 그러면 그 안에서 좋은 전략, 나쁜 전략, 그 다음에 나쁜 전략에서 또 내가 어떻게 대응할 건지까지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 생각을 해본 다음에 그래도 내가 한번 해보겠다 그러면 이제 매수를 해보시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또 했는데 잘못됐어요? 그럼 잘못되면 또 와서 또 토론을 해보는 거죠. 나 이렇게 샀는데 잘못됐어. 야, 앞으로 어떻게 해보면 괜찮을까? 한번 같이 고민해보자.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토론의 장, 소통의 장을 만들어 보고 싶은 거예요. 이게 지금까지, 이런 유형의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어느 날 고수가 나타나서 몇백만 원으로 100억 이상의 돈을 벌었는데 내가 이제부터 너희들에게 어,
자선 활동을 할 터이니 잘 따라오너라. 이런 식으로 비즈니스를 하잖아요. 그리고 처음에는 막 종목 주고 그 다음에 내가 종목을 주다 보니 좀 그러니 월정액을 받겠습니다. 그리고 계좌를 보여주죠. 계좌 보여주고 이제 계속 받아서 그걸로 더 많이 벌잖아요. 예, 거래해서 번 돈보다 예, 원래비 받아서 버는 돈이 훨씬 더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거래하는 사람들은 예, 한정된 특정 정보만을 받고 거래하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예, 애초부터 모르고 정보를 받았고 그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도 그리고 그 정보를 수용하는 사람도 둘 다 이거를 소화할 능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잘못되면 뭐 쌍욕이 난무하고 결국에는 카페 탈퇴하고 예, 다른 데 가서 피해자 카페 만들어서 막 분노하고 이런 일들이 아주 일반적인 형태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런 형태의 비즈니스 말고 예, 모든 책임을 투자자가 질 수 있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 처음부터 공유하는 거죠. 투자는 본인이 하는 겁니다. 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투자를 내가 정말 좋은 픽을 줄 테니까 믿고 따라와가 아니라 모든 투자의 결정은 본인이 하세요. 본인이 하셔야 책임질 수 있고 책임을 질 줄 알아야 후회가 없다고. 내가 어차피 책임질 거라는 생각을 하면 후회하지 않는 행동을 해요. 의사결정을 해도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결정을 내린단 말이에요. 그게 옳으냐 그렇지 않느냐는 전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내가 정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시장이 정하는 거지. 단지 나는 의사결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의사결정이 잘못됐어. 그러면 그 의사결정 과정을 고치면 되는 거지. 자신을 향해 비난하고 시장을 향해서 비난하고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로 나아지지 않아요. 예. 우리는 계속 발전하면서 살아가야 되고 발전해야 되기 때문에 비난하면 안 돼요. 나를 폄하하고 비난하고 이런 바보 이런 멍청이 너는 쓸모없는 놈이야 이런 식으로 자신을 비난하면 절대로 발전하지 않습니다. 예, 힘내 잘할 수 있어 노력해봐 예, 이렇게 용기를 줘야 발전할 거잖아요. 근데 이런 용기를 주면서도 내가 잘못한 건 고쳐야 돼. 그러니까 그 잘못한 건 내가 아니라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의 논리 구조인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 고쳐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일정한 수준의 뼈대가 만들어지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지금보다는 훨씬 더 안정적인 형태의 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분들이 지금은 한 분, 두 분, 세 분 이렇게 만들어지지만 시간이 계속 가면서 소통을 해나가면 나중엔 10분, 50분, 100분이 될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100명 이상의 100명이 넘는 수준의 뭔가 그런 걸 잘 이해하는 커뮤니티가 만들어진다. 그러면 상당한 진입장벽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다른 데서 베끼더라도 그 베낀 사람이 이런 유형의 커뮤니티까지 만들어내기까지는 2년, 3년이 걸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안에 무너지겠죠. 그래서 지금 저는 그런 벽을 만드는 거예요. 단순하게 툴 하나 만들어서 팔고, 그쵸? 차트 하나 만들어서 팔고, 책 하나 만들어서 파는 게 아니라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를 계속 이어줄 거예요. 지금은 거의 200명이 넘는, 250명이 넘는 사람들을 어쨌든 묶어놓은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합원들이 상품을 하나 다른 사람에게 판매할 때마다 우리의 네트워크는 어마어마하게 커져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으로부터 1년이 지나 내년 5월 달 2주년이 되는 그 시점이 오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성장해 있는 프로그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은 딱 그 느낌이 들어요. 작년 회사를 시작할 때 사실 직원도 없었고 저 혼자 책 쓰고 있었거든요. 예.
그래도 지금 시점의 모습을 머릿속에 그리고 있었어요. 나는 언제쯤부터 개발에 들어가고 어떤 사람들을 데려와야 되고, 예. 그런 것들을 책을 쓰면서 사실은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데려올 사람들이랑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했어요. 예, 그분들이 직장을 다니고 있는 와중에도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거죠. 나는 당신과 일을 하고 싶다. 예, 그래서 당신이 와줬으면 좋겠다. 예, 그런 얘기를 해서 5개월, 6개월 뒤에 사람들을 모셔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분들과 개발을 하고 있고, 음, 멀리 보고, 예, 차근차근.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어제가 22일이었는데, 예, 이제 정달님을 영입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유튜브 채팅창에 보시는 노아 프로그라고 적혀 있는 저 아이디를 쓰시는 분은 예, 이제 일반 회원이 아니라 예, 프로그와 함께하는 예, 가족입니다. 정직원이에요. 앞으로 계속 발전해 가야죠. 단순히 툴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다 나은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되어야 되고요. 또 반대로는 프로그라는 회사를 믿고 또 회사를 위해 일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계속 고용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프로그라는 법인을 예, 메이저에게 매각하기 전까지는 어쨌든 프로그라는 이름을 가지고 활용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보다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예. 그래서 힘들지만 그 원칙을 계속 지켜가고 있고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이제 사람들이 많이 적응이 됐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4.5일 근무하는 방식이라든가, 예. 프로그는 금요일 오후 12시 반에 퇴근하잖아요. 예. 그런 이제 기업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노력들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정달님은 사실 저분은 홍보를 하시는 분이라 예, 뭐 매일매일 출근하지는 않습니다. 예, 매일매일 출근하는 그런 유형이 아니라 대부분 재택을 하세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하나의 실험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특정한 다수를 상대로 비즈니스를 하는 게 아니라 온라인상의 불특정한 다수를 대상으로 비즈니스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업무를 하는 공간이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고객이랑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하는 실험은 그럼 출근하지 않고 비즈니스를 해보자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프로그 가족들은 저랑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니까 사무실에 출근을 해야 돼요. 그래서 두 분은 계속 출근을 하시거든요. 근데 정달님은 저랑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랑 커뮤니케이션 하셔야 되니까 여러분들이랑 많이 커뮤니케이션 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출근하는 시간도 아깝다 이거예요. 차라리 집에서 컴퓨터 켜고 고객이랑 더 빨리 커뮤니케이션을 하시는 게 낫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제 지금 생각이라 예, 출근하지 마세요가 첫 번째 조건이에요. 안산에서 송파까지 출근하려면요. 2시간 정도 걸릴 거거든요. 그러면 출근 2시간, 퇴근 2시간 하면 일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 2시간씩을 고객을 위해 쓰시라는 거죠. 라벤더님이 굉장히 진실을 사실되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러시면 안 돼요. 예. 항상 진실은 포장이 필요합니다. 예. 진실은 포장이 필요해요. 진실을 사실되게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예. 진실은 약간 거짓을 포함해서 이야기를 해야
일반 사람들이 소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정달님이 다른 분들의 눈치를 보고 대응을 못하는 그런 일은 사라졌어요. 이제 아침에 딱 일어나면 9시가 되면 거의 속옷바람으로 그죠? 컴퓨터 앞에 앉아서 바로바로 대응을 할 수 있는 퀵 서비스가 이제 도래한 거죠. 어떤 식으로 좀 더 대응을 좋게 할런지는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분석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서로 공유를 해서 조금 더 발전시켜 가야죠. 쪼지 않습니다. 저도 내일 무지 바빠요. 아직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서 제가 해야 될 일이 7가지인가 8가지를 아니구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14가지가 있었거든요. 그 14가지 중에 일곱 가지 정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빨간 펜으로 그어가면서 끝난 것들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바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좀 바쁜 것 좀 처리하고, 예, 차트 분석하는 것도 좀 본격적으로 대응을 할게요. 지금은 안 돼요. 예, 지금은 전혀 그렇게 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그 띵글 쓰시면서 문제 생기는 거요. 저한테 카톡으로 이야기를 해주시면 제가 개발자분 초대해가지고 대응해 드립니다. 원격으로 여러분들 컴퓨터 다 접속해가지고 문제 다 확인하고 해결해 드려요. 그러니까 어려우시면 상담을 하세요. 상담을 하시면 효과적으로 대응을 하겠습니다. 이제 저도 살아야 되니까 오면 다이렉트로 초대해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에 대한 문제는 개발자분께 다이렉트로 대응하실 수 있도록 뭐 쥐뿔도 모르는데 막 해결하려고 그러면 머리 아프니까 만드신 분 딱 붙여드리면 잘 해결이 되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녹화는 여기까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